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구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17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2년 전 1차 대유행 이후 처음입니다. 이제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곳을 찾기 어려울 만큼 일상 곳곳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전파력 강한 오미크론은 우세종으로 빠르게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강력한 거리 두기도 속수무책인데요. 설을 앞두고 방역은 초비상입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는 확진자 171명입니다. 이틀 연속 170명대로 2020년 3월 1차 대유행 이후 처음입니다. 0시 이후에도 200명 넘는 확진자가 나오는 등 가파른 확산세입니다. 대구의 오미크론 비중은 55%까지 늘어났고 어린이집, 식당, 체육시설, 가족, 지인 모임 등 가리지 않고 전방위로 퍼지고 있습니다. 법원이 방역 패스에 제동을 건 가운데 설 명절을 코앞에 두고 방역은 초비상입니다. 지역사회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어서 확진자 규모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확진자 발생 규모에 따라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분류해서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기간을 연장하고 검체 인력을 추가 투입하고 또 선별검사소를 추가 설치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청 본관과 별관, 대구시 의회에서도 확진자가 나와 경제부시장을 비롯한 밀접 접촉자는 자가 격리하고 관련 직원들은 재택근무를 하는 등 방역 당국마저 안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북은 138명 확진으로 지난달 24일 144명 이후 25일 만에 가장 많은 확진자를 기록했습니다. 포항에서 북구체육관 22명 포함 42명으로 가장 많고 구미에서도 35명 확진됐습니다. 경산과 영천에서는 2개 대학 운동부를 통해 확진이 잇따르면서 각각 16명과 13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0시 이후에도 포항과 경주 두 곳에서만 9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등 확진 규모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에서 제외되는 학생들이 이용하는 체육시설, 아동시설 등과 관련된 시설, 방학을 맞아 고향을 찾은 대학생 등 소규모 감염이 지속 발생하고 있고 전국적 대이동이 있는 설을 앞두고 오미크론이 급속히 확산하면서 방역은 또다시 큰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대구에선 현재 4명의 환자에게 투약되고 있습니다. 경북은 606명분만 확보하고 실제 투약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투약 대상은 65세 이상의 재택치료자나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입니다. 방역당국은 대상자 대부분이 먹는 백신과 함께 복용해선 안 되는 약을 복용하고 있어서 아직 약을 처방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택치료자는 경상북도 지정 코로나19 전담병원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은 뒤 보건소 등을 통해 약을 전달받고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는 전담 의료진을 통해 투약이 이루어집니다. 지난주 경주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대형 건설 장비가 쓰러지는 사고가 있었죠. 당시 45m 길이의 항타기가 상가 등을 덮쳐 큰 피해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항타기 사고는 자주 발생합니다. 하지만 관련된 안전 규정조차 없다고 합니다. 안전보다 작업 효율을 중요시하는 관행, 결국 빨리빨리 문화가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배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주의 한 아파트 신축 현장. 대형 건설 장비인 항타기가 옆으로 넘어가면서 건물과 차량 등을 덮쳐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항타기의 몸통 부분인 리더의 길이가 지나치게 길어 기울기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한 겁니다. 항타기는 지반을 강화하기 위해 리더를 이용해 긴 철제를 땅에 박는 건설 장비입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공사업체 대부분이 리더 길이를 최대치인 45m까지 높여 사용한다는 겁니다. 리더 길이가 길어질수록 작업을 빨리 할 수 있지만 항타기에 걸리는 하중이 커져 전도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 리더 길이에 따라서 무게도 상당 부분 증가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2도 안쪽이 되어도 그 약간의 무게 중심이 무너지면 전도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항타기와 관련한 안전 규정조차 마련돼 있지 않아 위험한 작업 관행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일본의 경우 항타기의 안전 각도를 법으로 명시해뒀습니다. 리더를 5도까지 기울여도 전도되지 않는 전후 및 좌우의 안정도를 가질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그런 법이 없기 때문에 리더 길이를 무한정 높여놓은 겁니다. 이게 리더 길이도 더 높아져서 안전하고 굉장히 직결되는 문제를 한국에서는 과시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전문가들은 결국 작업을 빨리 해 비용을 줄이려는 업체들의 관행이 항타기 사고의 큰 원인이라고 지적합니다. 리더 길이 자체를 높여서 빠른 시공을 하려고 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인건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빚어진 사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 5년간 우리나라에서는 항타기 사고로 인해 매년 4명가량씩 목숨을 잃었습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국내 마트업계 매출 1위 대기업 신세계 이마트. 정작 이곳에서 일하는 계산원과 판매원들은 고된 근로 여건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잘못된 임금 구조 때문에 불이익이 크다고 합니다. 참다 못한 노조가 시위에 나섰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7년차 이마트 판매원의 임금 명세서입니다. 주 5일 하루 7시간씩 일해 버는 돈은 한 달에 189만 원, 최저임금을 겨우 넘는 수준입니다. 이 중 기본급은 고작 92만 원이고 대신 각종 수당이 급여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이마트 계산원과 판매원들은 기본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올리라고 요구하며 시위에 나섰습니다. 우리는 20년, 30년을 근무하여도 기본급이 92만 원입니다. 이마트는 비정상적인 임금 체계를 많은 여성 노동자에게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기본급은 명절 상여금과 병가, 휴직급여 등의 기준이 됩니다. 사원들에게 줄 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본급을 최대한 낮추고 온갖 수당을 붙여 통상임금을 최저임금에 맞췄다는 겁니다. 연봉계약서와 함께 동의를 받는 방식으로 근무자들에게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강제하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연봉 협상서 맨 아래 칸에 저희도 모르게 그 항목이 추가돼서 계속 저희도 모르고 그것을 서명하고 동의하에 이루어졌었는데 이마트 측은 야간 휴일 근로는 마트 업무 특성상 근무자들이 입사 때부터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며 급여 역시 업계 최고 수준이라는 입장입니다. 민주노총 전국 마트노조는 기형적인 임금 체계 개선 등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계속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어서 노사 갈등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민주당이 대구 경북의 보수 인사 영입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박창달 전 자유총연맹 총재를 영입해 대구 경북 선대위 총괄 본부장을 맡긴 데 이어 중도 보수 인사 100여 명으로 구성된 대구 경북 미래발전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오늘 출범한 미래발전위원회에는 이성열 한국자유총연맹 부총재, 최수백 전 새마을지도자 대구시 회장, 정영환 대구시 소상공인연합회장 등 중도 보수 인사들이 참여했습니다. 박창달 민주당 대구 경북 선대위원장은 보수와 진보 세대를 떠나 대구 경북을 바꾸고 발전시키는 데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7년 대구에서 전국체전 대비 태권도 평가전 대회가 열렸습니다. 당시 승부 조작을 한 혐의로 대구 태권도협회 간부와 심판 등이 고소를 당했는데요. 고소인이 끈질기게 항고와 재항고를 했지만 검찰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검찰청이 이 사건 수사를 다시 하라며 대구지검에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극히 드문 일이라는데 그 이유가 뭔지 한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7년 11월 3일 대구에서 열린 전국체전 대비 평가전 태권도 대회 영상입니다. 청 선수가 왼발 얼굴 돌려차기를 했지만 홍 선수 얼굴에는 닿지 않았는지 점수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잠시 뒤 부심이 손신호를 보내고 경기가 중단됩니다. 주심과 부심이 논의한 끝에 주심은 청 선수의 발차기를 점수로 인정합니다. 판독 화면에는 홍 선수가 왼발을 피한 것으로 보이지만 주심과 부심은 맞은 것으로 봤습니다. 석연치 않은 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모니터 앞에는 대회 규정상 있어야 할 영상 판독관 대신 대구 태권도협회 간부가 앉아 있습니다. 승부 조작으로 판단한 박장식 씨 등 2명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대구 태권도협회 간부와 부심 등을 고소했습니다. 대구지검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수사를 한 지 2년 만에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은 고소인은 항고했지만 대구고검은 석 달 뒤에 항고 역시 기각했습니다. 박 씨 등은 물러서지 않았고 대검에 다시 수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승부조작 의혹과 관련해 수사 기록을 검토한 대검찰청은 두 차례의 검찰 조사가 미진해 기소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최근 대구지검에 재기 수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극히 드문 일이고요. 실제로 두 번의 항고 재항고를 거쳐서 재기 수사 명령까지 나오는 경우는 그 정도까지 이르렀으면 이건 뭔가 수사가 굉장히 미진했거나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뜻입니다. 5년 만에 수사가 제기된 데 대해 고소인은 이번에는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정말 이 전던 학생이 너무 억울하고 좋은 학교를 진학할 수 있었던 그런 학생이 거기에 꿈을 못 이룬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 억울하고. 대구지검은 조만간 고소인과 피고소인, 참고인 등을 다시 소환하는 한편 승부조작 의혹의 증거가 되는 비디오 영상을 다시 판독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대검의 재기수사 명령이 이번에는 대구 태권도협회 비리 의혹을 밝혀낼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폐교 위기에 몰렸던 농촌의 작은 학교가 3년 만에 학생 수가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1학년 입학 경쟁률이 치열해서 신입생을 뽑는 추첨까지 했다는데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시골 학교의 유쾌한 반란을 윤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동의 한 시골 초등학교 강당. 신입생 입학 추첨을 앞두고 긴장감이 감돕니다. 이 학교 입학 신청자는 모두 11명. 신입생 정원 12명 중 원주민, 다자녀 가구 우선 입학을 제외하면 남은 자리는 단 5명입니다. 추첨에서 떨어지자 탄식이 터져나옵니다. 망했다. 안동 신성초등학교는 지난 1949년 개교 이래 73년 만에 처음으로 올해 신입생 선발 추첨을 했습니다. 예비 소집 때 영상 같은 걸 보여주시는데 보니까 특히 악기라든지 영어라든지 다른 기타 활동들을 여기서 많이 지원을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농촌의 시설도 노후한 이 학교로 학생이 몰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기타를 하다 보니까 코드 잡는 것도 쉬워지고 악기를 다룰 수 있다는 게 생겨가지고 자신이 생기는 것 같아요. 모든 학생이 이렇게 1인 1악기를 배웁니다. 한쪽에선 영어 수업이 한창입니다. 방학 기간 영어 캠프를 해달라는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한 겁니다. 쉬는 시간은 운동장에 있는 모래 놀이터나 건물 뒤편에 설치된 닭장을 찾기도 하고 음악 방송을 통해 흘러나오는 K-팝에 맞춰 춤을 추기도 합니다. 이 모든 정책이 학생들의 요구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 때문에 교장실은 언제든 학생들이 찾아와 건의하는 공간이 됐습니다. 체육관에 또 보면 사람들이 막 공 던지고 막 그래가지고 부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거기 블라인드가 여러분들 공을 잡고 이렇게 무리하게 차서 그런데 그거는 나중에 보고 좀 예산이 되면 커튼으로 바꾸도록 할게요. 3년 전까지만 해도 전교생 30명 남짓으로 폐교 위기였지만 학생 맞춤형 교육이 입소문 나고 거주지 이전 없이 작은 학교로 입학이 가능한 자유학구제가 도입되면서 사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교생 67명 중 51명, 4분의 3이 인근 도청 신도시에서 왔습니다. 이런 성과로 이 학교는 교육부에 농어촌 참 좋은 작은 학교에 선정됐습니다. 마을의 젊은 층이 떠나가며 폐교 위기에 처한 학교가 늘어나는 가운데 교육 공동체의 결실로 학생들이 찾아오는 신성초등학교의 유쾌한 변신이 더욱 기대됩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대구 내당 교회에서 100만 원, 대구 나눔회 김팔경 씨가 50만 원, 고령군 덕곡면 예리 주민 일동이 5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해 경북 수출은 443억 달러로 한 해 전보다 19.3% 늘었습니다. 지난해 경북의 최대 수출 품목은 무선 전화기로 43.8억 달러를 수출해 한 해 전보다 27% 증가했습니다.
TV 카메라 및 부품이 25.9억 달러로 뒤를 이었고 광학기기와 평판 디스플레이, 반도체 순으로 수출액이 많았습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150.8억 달러로 1위였고 미국, 베트남, 일본, 인도 차례로 많았습니다. 경상북도는 올해 수출 기업 지원을 위해서 현장 수출 마케팅과 맞춤형 수출 인프라 지원에 예산 124억 원을 투입합니다. 경상북도가 산업단지와 공장 지역의 251개 지점을 대상으로 토양 오염 실태 조사를 한 결과 두 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김천에 있는 원광석 고철 보관 사용 지역의 한 개 지점은 석유계 총 탄화 수소가 기준치보다 50%가량 많았습니다. 영덕의 폐기물 처리와 재활용 관련 지역 한 개 지점은 비소와 표토와 심토 모두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두 곳은 사업자가 정밀 조사해 토양을 정화하거나 복원하도록 행정 조치를 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40분쯤 신대구 부산 고속도로 부산 방면 동대구 분기점에서 25톤 트레일러가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트레일러에 타고 있던 60대 남녀가 중상을 입었고 승용차에 타고 있던 70대 남녀는 경상을 입어 각각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출근 시간이어서 사고 지점에서 1km 일대에 1시간가량 정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1차로를 달리던 25톤 트레일러가 차선을 바꾸려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덕에서 실종됐던 80대 치매 노인이 농수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영덕경찰서는 어제 오전 실종 신고가 접수됐던 82살 A씨가 집 근처 농수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치매를 앓고 있던 A씨가 혼자 집을 나섰다가 농수로에 빠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